아이 양육비 책임을 져버리는 배드파더스, 이들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한 법이 생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에 큰 기대를 걸었던 피해자들은 지금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김나한 기자입니다. A씨는 혼자 아들을 키웁니다. 2006년 이혼했습니다. 아이가 3살 때입니다. 법원은 전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애기 학교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80만 원 정도 조정조서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양육비 지급은 1년 만에 뚝 끊겼습니다. 양육비를 요구하면 빚쟁이 취급을 했습니다. 나도 먹게 살기 힘들다. 자기 빚도 있다. 저 시댁이나 가도 그런 아들 둔 적이 없다. 결국 아이가 성인이 된 올해까지 못 받은 양육비는 7,500만 원에 이릅니다. 홀로 생계를 책임지느라 못 먹이고 못 입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먹는 거에 대한 게 참 저는 컸어요, 사실은.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엄마 입장에선 소고기를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B씨는 3년 전 이혼했습니다. 7살 난 딸이 있습니다. 전 남편은 매달 양육비 6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교섭권 거부를 핑계로 반년 만에 양육비를 끊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잔다고, 하룻밤을 잔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나는 어떻게 아이를 보내겠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너 애 안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단한다고. 전 남편이 남긴 1억여 원의 보증빚도 B씨의 몫이 됐습니다. 월세는 35만 원이었고 변이 제 앞으로 남긴 그 빚 그것만 53만 원 정도 됐었고 제가 그때 월급이 170 정도였는데 결국 B씨는 친정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도입된 지 1년. 하지만 여전한 법의 사각지대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법이 바뀌었지만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고 받아내기도 어려운 건 여전히 법에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멍은 바로 감치제도입니다. 법을 개정하면서도 이걸 그대로 둔 게 피해 당사자들에게 두고두고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나한 기자입니다. 바뀐 법엔 배드파더스를 압박하는 4가지 방법이 담겼습니다. 운전면허는 100일 동안 정지되고 해외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름과 사는 곳도 공개됩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배드파더스를 가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치 명령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4개월을 넘게 제가 자차도 없거든요. 렌트까지 해서 그 상대방 차 앞에다가 주차해서 블랙박스에 혹시라도 차에 타는 게 찍힐까 싶어서. 감치 명령을 받기 위한 소송을 내려면 배드파더스가 소송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장 전입이나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걸 증명해내는 것은 양육비 청구자의 몫입니다. 현장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로 감치 소송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 왜 감치 제도가 들어갔을까? 감치가 안 되면 면허 정지도 출국 금지 신청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결국 정부가 아이들의 생존이 걸린 양육비 문제를 개인 간의 다툼으로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배드파더스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